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66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이상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2 아오리스트, 능동태와 중간태. 이게 뭐지?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이 약간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제2 아오리스트가 뭐지? 이랬을 거예요. 우리는 제1 아오리스트도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럴 거란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배워온 아오리스트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오리스트를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1 아오리스트를 배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1 아오리스트라고 쓴 이유는 이제 이게 영어로는 퍼스트 아오리스트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는 제1 아오리스트였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제2 아오리스트도 있어요. 빡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영어로 세컨드 아오리스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왜 이러는 거냐?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동사가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굳이 나누자면 대부분은 규칙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규칙 동사라는 건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오메가 동사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또 이제 그 축약 동사예요. 축약 동사는 이제 얘도 규칙적이긴 해요. 규칙적이지만 하지만 이제 오메가 동사의 규칙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더해야 되거든요. 축약의 규칙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추적 동사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일부는 또 이제 미동사라는 게 또 있어요. 얘네들은 미로 끝나서 미동사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 이 규칙 동사를 배웠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규칙 동사를 배웠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아우리스트라는 거는 이 규칙 동사를 가지고 아우리스트를 만드는 법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규칙 동사도 한 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제 정체를 말하자면 우리는 규칙 동사를 다 배운 게 아니에요. 규칙 동사가 사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오리스트가 제1 아오리스트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애들이 있고 또 다른 애들은 제2 아오리스트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기본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곰곰이 기억을 되살려 보는 거예요. 기본형이 6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세 번째 기본형은 뭐에다가 쓰는 거죠? 아오리스트는 맞는데 이게 이제 능동태일 수도 있고 혹은 중간태일 수도 있었죠. 이게 세 번째 기본형의 쓰임새였잖아요. 물론 이제 아오리스트, 수동태는 여섯 번째 기본형을 썼죠. 근데 사실 이 세 번째 기본형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세 번째 기본형은 모양이 사실 다 똑같았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파이데우를 예시로 들자면 파이데우싸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앞에는 이제 과거 시간 직설법 어간 연장이 달려 있고 뒤에는 뭐예요? 이 알파가 붙어 있어요. 세 번째 기본형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제 이 알파를 뗀 다음에 우리가 지극히 잘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어미들을 갖다 붙여서 뭐 예를 들자면은 직설법, 아오리스트, 그 능동태의 경우에는 아, 아스, 에 혹은 엔, 아멘, 아테, 안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이제 제1 아우리스트, 퍼스트 아우리스트에 해당되는 얘기였고 제2 아우리스트 얘네들은 기본형, 그러니까 세 번째 기본형의 모양이 달라요. 그 소리는 뭐예요? 형태 변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어떤 동사들은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형태 변화를 해요. 근데
다른 동사들은 우리가 안 배운 방식으로 형태 변화를 해요. 그래서 한쪽을 이제 퍼스트 아우리스트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을 세컨드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 변화 방식이 다른 거다. 그게 퍼스트 아우리스트와 세컨드 아우리스트의 차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동사들은 퍼스트 아우리스트의 방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를 먼저 배운 건데 어떤 애들은 형태 변화 방식이 달라요. 다른 방식으로 형태를 변화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바뀐다. 여기까지는 이제 딱 그 납득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기본형들을 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단어를 되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 다 공통점이 있어. 다 뭐예요? 퍼스트 아우리스트였어. 왜냐하면 다 알파로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거는. 알파 말고 다른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새로운 동사를 일단 배우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배울 동사는 레이포 동사인데요. 참 글씨를 못 쓰죠. 레이포 동사입니다. 일단 뜻부터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레이포라고 하는 동사는 떠나다, 남겨두다,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뜻이 공통점이 있는 게 보이시죠? 주어가 떠나고 여기에 뭔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레이포 동사가 있는데 이 레이포 동사의 기본형이 뭐냐? 당연히 이제 이게 첫 번째 기본형이고 두 번째 기본형은 레입소 그리고 세 번째 기본형은 엘리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본형은 렐로이파 다섯 번째 기본형은 렐레이마이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기본형은 엘레이프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포, 레입소, 엘리폰, 렐로이파, 렐레이마이, 엘레이프텐 이래들을 이제 쫙 봤는데 우리가 딱 하나만 주목하면 되거든요. 얘만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얘만. 엘리폰. 왜? 사실 이제 다른 애들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메가, 오메가, 알파, 그리고 이제 마이죠. 그리고 이제 n이잖아요. 사실 다른 애들은 그것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얘 이 세 번째 기본형만 뭔가 특별해요. 왜냐? 이 세 번째 기본형이 뭐가 아니에요? 알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떠나다, 남겨두다, 내버려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이포 동사는 세 번째 기본형이 on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 얘네는 뭐가 아니다? 제1 아우리스트로 안 변하겠구나. 다른 방식으로 변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어떤 동사들은 이제 우리가 배운 퍼스트 아우리스트 방식으로 형태 변화하고 어떤 어떤 동사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세컨드 아우리스트 방식으로 변화를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있을까요? 의미는 같아요. 아무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이고 상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똑같지만 단지 이제 형태 변화가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명사를 배웠잖아요. 근데 명사에는 제1고용 명사가 있었고 제2고용 명사가 있었고
제 3고경 명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명사의 종류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명사가 이제 또 어떤 명사는 남성이었어요. 어떤 명사는 여성이었어요. 어떤 명사는 중성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명사의 종류죠. 종류인데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명사의 종류일 뿐이에요. 그냥 다르게 형태 변화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형태 변화가 다를 뿐이에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관사만 다를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퍼스트 아우리스트, 제1 아우리스트랑 제2 아우리스트, 세컨드 아우리스트도 단지 뭐만 달라요? 기본형만 달라요. 그래서 단지 뭐만 달라요? 형태 변화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배웠던 거의 모든 동사들은 퍼스트 아우리스트였고 이제 레이포 동사를 이용해서 예시를 좀 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말을 하자면 제1 아우리스트는 뭐냐? 기본형 저기 이제 기본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 기본형 세 번째 기본형이 알파로 끝나는 애들이 이제 제1 아우리스트였던 거예요. 근데 제2 아우리스트는 뭐냐? 기본형이 역시나 이제 기본형 세 번째 기본형을 말하는 거예요. 알파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가끔씩 이런 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아멘 뭐 이런 그 기본형을 가진 애들도 있는데 하여간 아멘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2 아우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다른 것뿐이죠. 다시 종류가 다르니까 이제 형태 변화 방식만 다른 것뿐이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1고경 명사 배울 때도 제1고경 명사가 몇 개의 종류가 있었어요? 총 4개의 종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긴 알파, 에타, 짧은 알파, 그리고 이제 남성 해가지고 4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제2 아우리스트도 사실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이제 제일 자주 나오는 아우리스트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뭐냐? 제2 아우리스트를 다 배우는 게 아니고요. 제2 아우리스트 중 일부를 배울 거예요. 그 일부는 뭐냐? 세 번째 기본형이 on으로 끝나는 애들일 수도 있고요. 이제 뭐 가끔씩은 on이 아니라 omen일 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쨌든 on으로 끝나는 애들을 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2 아우리스트를 오늘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태 변화를 배울 것이다. 뭐를 예시로 배울 거냐? 이 레이포 동사 떠나다, 남겨두다, 내버려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이포 동사의 세 번째 기본형인 엘리폰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기준으로 말했어요? 세 번째 기본형을 기준으로 말했죠. 근데 아우리스트는 뭘로도 만들어요? 수동태는 여섯 번째 기본형을 가지고도 만들어요. 근데 여섯 번째 기본형은 수동태고요. 세 번째 기본형은 능동태랑 중간태예요. 근데 왜 제가 세 번째 기본형만 가지고 말하느냐? 데이 아우리스트 구분은 오직 능동태랑 중간태에만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 수동태는 만드는 법이 똑같아요. 우리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요, 추가로. 우리가 아는 그거야. 이미 다 배웠어. 우리는 뭐만 새로 배우면 돼요? 능동태랑 중간태 만드는 법만 새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왜 수동태는 이미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 때만큼은 제1 아우리스트 명사들이랑 제2 아우리스트, 아니 뭐냐, 명사가 아니죠. 제1 아우리스트 동사들이랑 제2 아우리스트 동사들이 똑같아요. 만드는 방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워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워야겠죠.
먼저 제2 아우리스트 직설법 능동과 중간. 이걸 먼저 배워야겠어요. 당연히 이제 뭘 가져와야겠어요. 당연히 이제 기본형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기본형이 있고 기본형에다 뭔가 해주면은 이제 어간이 되겠죠. 어간에다가 이제 어미를 더해주는데 당연히 이제 능동태 어미가 있겠죠. 하지만 뭐도 있냐면 이제 중간태 어미도 따로 있겠죠. 이거 각각 따로 배워야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아우리스트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리스트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의미상으로 차이는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아우리스트 종류 중에서 제2 아우리스트 동사들인 것 뿐이에요. 종류상으로. 형태 변화의 종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물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능동태랑 중간태를 한꺼번에 배울 겁니다. 세트로. 어쨌든 기본형은 당연히 뭐에서 가져오겠어요? 세 번째에서 가져오겠죠.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세 번째 기본형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과거 시간 직설법 어간 연장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지금 직설법이잖아요. 건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건드려도 돼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요. 뭐만 해주면 되겠다. 기본형이 끝에 이제 on이 붙어 있을 거거든요. on만 떼어주면 되겠다. 그럼 뭐가 돼요? 어간이 돼요. 이 어간 있다가 이제 어미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능동태 어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이거 배웠어요. 이미 배웠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왜냐? on, s-에 혹은 n, 오멘, 에테, on. 이게 이제 능동태고요. 중간태 같은 경우에는 뭘 붙여주냐? 오멘, 우, 에토, 오메타, 에스테, 온토. 이걸 그냥 이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 어미 우리 다 예전에 배웠어요. 뭔 어미랑 똑같아요? 미완료 어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뭘 할 게 없다. 이미 우리가 배운 거를 조금 더 되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 좋겠죠? 당연히 이제 제2, 그냥 아무 동사나 예시로 들 순 없고, 제2 아우리스트에 속하는 애들을 잡아야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동사를 딱 하나 배웠어요, 지금. 레이포 동사를 배웠는데, 이 레이포 동사의 세 번째 기본형이 뭐예요? 엘리폰. 이에요. 이 엘리폰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다른 건 그냥 가만히 놔두고 뭐만 없애면 돼요? on만 없애면 돼요. 그럼 이제 엘리프가 되겠죠. 물론 이제 어간 연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직설법을 하고 있죠. 직설법을 하고 있으니까 어간 연장은 가만히 놔두면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다 붙이면은 물론 이제 능동태가 있고 그 중간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간태를 붙여보면은 엘리폰, 엘리패스, 엘리페 혹은 이제 엘리펜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엘리포맨, 엘리페테.
엘리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오리스트의 어간에다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미완료의 그 어미를 갖다 붙여주면 끝나죠.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포맷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본형에서 뭘 제거해줘서 혹은 제거하거나 붙이거나 해가지고 하여간 어간을 만들고 어간에다가 어미를 갖다 붙이면은 결국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 항상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 포맷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나머지 이제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태도 해야겠죠? 엘리 포맨, 엘리 포맨, 엘리 푸, 엘리 페토, 엘리 포메타, 엘리 페스테, 엘리 폰토. 이것도 우리가 다 이제 익숙하죠. 그래서 해서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설법만 배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직설법 말고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몇 개 더 있죠. 접속법, 희구법, 부정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2 아오리스트 그 접속법을 해볼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1 아오리스트랑 제2 아오리스트는 세 번째 기본형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능동태를 만들고 새로운 방식으로 중간태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여섯 번째 기본형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기본형으로 가지고 만드는 수동태에 대해서는 딱히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능동태랑 중간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형 가져와야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기본형은 세 번째 기본형이겠죠. 기본형에 딱 이제 뭘 해줘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오온을 갖다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뭘 생각해야 돼요? 어간 연장을 없애야겠다. 왜? 어간 연장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 시간 직설법 어간 연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이제 쓱싹 해줘야겠죠. 물론 과거 시간 직설법 어간 연장이라는 걸 떼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연장을 없애버려야 되지? 이게 고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앞에를 살짝 컨닝하는 거죠. 기본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기본형,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어간 연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살짝 컨닝해주면 좋다.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레이포 동사랑 엘리폰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봐보세요. 이게 지금 어간 연장이 같은 것도 그런 거지만은 이 가운데 부분을 봐도 뭔가 확실히 변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얘는 지금 어근이고 얘는 지금 어간이다. 그래서 사실 동사를 외울 때는 어간만 외우면 안 되고 어근도 외워야 된다.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둘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뇌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본형만 가지고 손을 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간 연장을 없애려고 컨닝을 할 때도 앞부분만 봐야지 이 뒷부분까지 보면 큰일 나요. 그럼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이 막 레이프하고 아 이거 지금 어간 연장 없어졌네 이러면 안 돼요. 리프 해야 돼. 리프.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컨닝을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간이 되겠죠. 이 어간에다가 또 이제 어미를 갖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아우리스트, 접속법, 능동태랑
그 중간태가 되는데 이 어미가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능동태 어미가 있을 것이고요. 중간태 어미가 있겠죠. 그건 뭐냐? 그러니까 능동태 어미는 오, 에스, 에, 오멘, 에테, 오시 혹은 오신 이거고 중간태는 오마이, 에, 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거거든요. 이 어미들을 우리가 분명 예전에 봤었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이거 우리 현재 접속법할 때 봤던 어미죠.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 아우리스트 하고 있는데 아우리스트 할 때 그냥 이 기본형에다가 어간 연장도 없애주고 온도 없애주고 하면 어간이 되고 어간에다가 이제 능동태 중간태 어미를 붙여서 오에스에 오멘 에테 오시 오신 오마이에 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온타이 이런 걸 붙여주면은 제2 아우리스트 접속법이 된다. 그 예시를 항상 봐야겠죠. 우리 레이포 동사 떠나다, 남겨두다, 내버려두다라는 뜻의 레이포 동사의 세 번째 기본형이 엘리폰이어서 엘리폰을 먼저 첫 번째로 뭘 해야겠어요? 온을 없애버려야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뭘 해야 돼요? 어간 연장을 없애야 돼요. 어간 연장을 없애는 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엡실론 떼주면 되지만 모음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어간 연장 됐을 땐 특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쓱 컨닝을 해서 앞부분만 컨닝을 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을 컨닝하면 큰일 나요. 앞부분만 컨닝하는 거예요. 뒷부분을 컨닝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만 쓱 컨닝을 해보니까 대충 엡실론 떼면 되겠다. 감을 잡아가지고 리프라고 써주면 될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미만 갖다 붙이면 끝이겠죠? 당연히 이제 뭐 능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어서 얘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리포, 리패스, 리페, 리포맨, 리페테, 리포시 혹은 리포신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제 중간태 같은 경우에는 리포마이, 리페, 리페타이, 리포메타, 리페스테, 리폰타이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이제 예시를 이제 또 본 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직 남은 게 있죠. 희구법도 있고 그 중간태도 아니 뭐냐 부정사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희구법도 보면은
포맷은 항상 똑같아요. 기본형이 와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본형은 세 번째 기본형이겠죠. 기본형에다 뭘 해줘요. 물론 이제 이것도 우리가 바로 감이 잡힐 거예요. 오늘 갖다 빼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간 연장도 빼주면 되겠죠? 어쨌든 그걸 해주면은, 가한이 남을 것이고, 가한에다가 또 이제 어미를 갖다 붙여주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있는 아우리스트, 희구법, 이제 능동태이거나 중간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능동태 어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우리 어휘스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오이미, 오이스, 오이, 오이맨, 오이테, 오이엔. 그리고 이제 중간태도 있어요. 중간태 같은 경우에는 오이맨, 아이고, 오이오, 오이토, 오이메타, 오이스테, 오인토. 그래서 이 어미들 오이미, 오이스, 오이, 오이맨, 오이테, 오이엔, 오이맨, 오이오, 오이토, 오이메타, 오이스테, 오인토. 이거를 붙여주면은 이제 제2 아우리스트에서 희구법을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예시를 보면은 슬슬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이 레이포 동사도. 어쨌든 이 떠나다, 남겨두다, 내버렸다라고 하는 레이포 동사의 세 번째 기본형을 가져오면은 엘리폰이 되고, 엘리폰에서 이제 온도 떼버리고 어간 연장도 떼버리면은 리프가 되겠죠. 이 리프에다가 이제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리포이미, 리포이스, 리포이, 리포이맨, 리포이테, 리포이엔이 되겠죠. 물론 이제 악센트를 둬줘야겠죠. 아이고, 아이고, 악센트를 붙여주고 또 이제 중간태도 해야겠죠. 중간태는 리포이맨, 리포이오, 리포이토, 리포이메타, 리포이스테, 리포인터 이렇게 쓰면 되고 이제 여기다 이제 악센트도 매겨줘야겠죠. 악센트 이렇게 쫙쫙쫙 매겨주면은 예시가 끝나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뭐 또 해야겠어요? 부정사도 해야겠죠? 제2 아우리스트 부정사. 부정사가 사실 제일 쉬워요. 왜 쉽냐면
그 악센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건데 하여간 기본형 당연히 이제 세 번째 기본형이죠. 세 번째 기본형에서 당연히 이제 어간 연장도 빼고요. 부정사니까 얘는 직설법이 아니잖아요. 직설법 아니니까 어간 연장 빼버리고 온도 빼버리고 하면은 어간이 될 거고요. 어간에다가 이제 또 그 적절한 어미를 갖다 붙여주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아오리스트 부정사 능동태도 되고 이제 그 중간태도 생기게 되는데 하여간 어미가 뭐냐? 능동태는 애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악센트가 지금 정해져 있죠? 애인이. 그리고 중간태는 에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봐보세요. 악센트가 지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애인 같은 경우에는 울티마의 서컴플렉스가 되고요. 에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페널트의 에큐트가 돼요. 이게 지금 정해져 있어요. 이 악센트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부정사에서 제일 틀리기 쉬운 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정사에서 은근히 헷갈리는 게 그 악센트거든요. 특히 막 페널트, 안티페널트 했다가 막 갖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게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좀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예시를 보면은, 이제 당연히 항상 레이포 동사로 예시를 들겠죠? 근데 레이포 동사가 결국엔 뭐예요? 세 번째 기본형이, 아이고, 이 뭐야? 세 번째 기본형이 엘리폰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적절히 처리를 해줘서 어간 연장도 떼버리고 온이라고 하는 어미도 떼버리고 하면 리프만 남겠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애인을 붙여서 리페인이라고 하면 될 것이고 중간태 같은 경우에는 에스타이를 붙여가지고 리페스타이 이러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사도 다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잠깐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말 안 한 거 있는지. 오늘 제2 아우리스트 능동태와 중간태를 배웠고 이제 제2 아우리스트라는 거는 제1 아우리스트, 퍼스트 아우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세 번째 기본형이 능동태와 중간태가 사용되는 세 번째 기본형이 알파로 끝나는데 제2 아우리스트는 알파가 아니다. 혹은 아멘이 아니다. 그리고 제2 아우리스트, 세컨드 아우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배운 거는 온 혹은 오맨으로 세 번째 기본형이 끝나는 애들이고 그리고 이제 제1 아우리스트랑 제2 아우리스트가 구분되는 건 오직 능동태와 중간태에서만이다. 수동태는 여섯 번째 기본형으로 만드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어쨌든 on으로 끝나는 애들에 대해서 오늘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직설법 같은 경우 직설법, 접속법, 희구법, 부정사에 대해서 능동태와 중간태에 대해서 제2 아우리스트 만드는 법을 쫙쫙쫙 배워줬고요. 그 다음에 딱히 한 게 없죠. 예. 이걸로 해가지고 오늘 내용은 끝입니다. 그냥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형태 변화만 좀 다르게 형태 변화하는 종류를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고 딱히 뭐가 없었어요. 이게 오늘의 끝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